제가 갖고 온 아이템은 이거예요. 이거 작년인데 지난달에 6월 중순이었을 거예요. 어떤 기자로부터 친한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이장훈 시장이 태원에서 이제 기자들 잔뜩 하고 이제 밥을 먹다는 거예요. 임기 끝나니까 마지막으로 임기 기자들하고 마지막 먹고 한다고. 한다고. 근데 본인 소송 못 받았대요? 아니 받았는데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기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뭐 밥 한 끼 먹을 수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막 사람들 막 100명 넘게 막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건가 싶어서 나중에 그 이제 업추비 공개가 되면 한번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묵혀놓고 있었던 거거든. 그리고 이제 업추비 공개가 되고 보니까 기자들뿐 아니라 아마 그 주간이 이제 송별 파티하는 주간이었나 봐. 근데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의원한테 또 얘기를 들은 건데 그 당시 어떤 얘기가 그러냐면은 이장훈 시장이 업추비 남은 거 다 쓰고 오늘 기세로 쓴다 막 그런 그 주에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주가 이제 송별 주간이었던 것 같아. 점심 전에 해가지고 공무원들 이제 3급, 4급, 5급 그리고 기자들, 비서실, 그다음에 산하기관 그 임원들 해갖고 그 7끼 먹는데 1,780만 원 정도 쓴 거예요.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다른 단체장들 좀 봤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더라고. 근데 물론 임기 마지막이니까 뭐 그동안 뭐 할 수는 있어. 근데 그 돈이 그렇게 쓰라고 하는 돈은 아닌 거잖아. 그럼 언론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제로 지적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는 그 시장의 업추비가 나 환송 빠이빠이 하려고 쓰라고 마련된 돈은 아닌데 그렇게 쓴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언론이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면 좋은데 언론도 그 이제 초청받아 먹은 사람 중에 하나 한 500만 원 썼거든요. 그날 태원에서는. 그리고 미안합니다. 강 기자님. 일단 말씀하세요. 이게 시정에 좀 독한 말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독한 말을 할 것 같아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니 저기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햄버거, 치킨, 피자 이런 거야. 나는 그 되게 좀 불편했어요. 불편하신 관계자님 얘기 들을게요. 불편하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실 이거 기사를 쓰려고 성명서를 이제 급하게 이제 보고 기사 쓰려고 이제 선생님한테 그 로데이터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했는데 이게 이제 비교하신 게 민선 7기 때랑 비교를 하셨잖아요. 그거는 민선 7기 한 달. 아니요, 그거는 제가 하지 않았고요. 그런가? 제 성명서에 없고요. 그거는 신정섭 기자, 오마이뉴스 기자께서 기사 쓰신 거고. 그 얘기 저한테 전달을 해주셨구나. 그거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관점이 100만 원 기자들하고 밥 먹은 게 100만 원이면 괜찮은 거고 400만 원이면 이건 나쁜 건가? 라는 일단 그 금액 숫자 차이에서 뭐가 어떤 관점으로 이걸 지적을 하려는 거지? 일단 첫 번째 하나고, 두 번째는 업추비가 어쨌든 시장의 업무를 할 때 좀 이렇게 그 보조기능 수단으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장이 사람들 정치인이잖아요. 시장도 정치인이 사람 만나는 게 그게 잘못된 것인가라는 일단 두 번째. 그게 뭐 17일 일주일간이라고 하셨나요? 17일간에 1,000만 원을 나흘 동안 그렇게 썼다고 하는데, 나흘 동안 7끼에 1,780만 원 했는데 일단 저는 숫자적으로 볼 때 이게 그럼 위법인가 뭐 잘못된 건가? 사실 그런 건 없잖아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자들은 저도 이제 그때 그 대전시에 등록된 매체는 다 그때 초청을 해서 아마 네이버 폼으로 이제 그 신청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중앙지 간사여가지고 저도 당연히 이제 거기 이제 갈 거였는데, 그날 저는 마침 이제 다른 인터뷰가 있어서 마침 못 갔는데, 이게 태원에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구내식당에서 뭐 신년 기자 오찬을 하면 구내식당에서 저쪽 한쪽에 그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할 때도 한 100여 명 정도, 한 70여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기자들 이렇게 데려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구내식당은 괜찮고 태원은 안 된다? 약간 저는 그 지적하려는 그 관점이 많이 아쉬웠다. 네. 허태정 시장님이 민선 7기 때 기자 단끼리 따로따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한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났고, 이장훈 시장은 아예 그냥 한꺼번에 그냥 한 거죠. 근데 그럼 100만 원 쓴 거는 괜찮은 정도인 거고 400만 원은 안 된다? 이거는 사람의 그 호불호가 들어간 지적이지. 일단은 저는
그 구내식당은 괜찮다고 한 적이 없고요. 아니, 민선체계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괜찮다고 한 적도 없고요. 구내식당에서 그 하는 것도 관점은 있는데 근데 선생님은 그걸 몰랐던 신정섭 그 기자한테가 사실 얘기고 저한테 할 얘기는 이자보 아닌 시장도 거고. 구내식당에서 하다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렇게 한 저한테 하실 거라고요, 얘기는 저한테. 아닌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언론인과의 간담회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왜 꼭 간담회를 이렇게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해야 돼? 그럼 뭐 어디 서서 뭐 아니, 정류장에서 하나요? 차 마시면서 할 수도 있고 회의실에서 회의할 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도 해요. 왜 꼭 항상 보면은 가장 많은 비중이에요, 그게. 그리고 식당도 나쁜 식당을 안 가요. 그건 이제 나쁜 기자님 식당이 어딨어? 그러니까 별 싼 식당은 잘 안 아, 가더라고 식구가 이런 데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자님 시각이시니까 저는 그런 시각이 갖고 있다는 거고 그거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거고 이게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거고. 근데 적어도 내가 그동안 일해서 일을 마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생색내려고 돈을 그렇게 막 물쓰듯이 쓰는 거는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언론이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해야 된다고 봐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왜 언론은 나의- 여기에서 너네 밥 먹었으니까 가만히 입 다문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뉘앙스인데. 아니 지적을 아무도 안 하잖아. 기사가 되면은 쓰죠. 안 하잖아, 아무도. 이게 매체 왜냐하면은 이거는 제가 특종을 발견한 게 아니라요. 매월 공개되는 자료예요. 업체비는요. 그러니까 기자는- 그리고 기자들도 그런 거를 기사가 관심 돼야 있는 쓰죠. 분들은 보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거리가 안 된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안 쓰면 되는 거고. 근데 나는 그게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권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정치인이 언론 까기가 쉽지 않죠. 네, 그건 알죠. 마구마구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음. 그냥 이제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4일 동안의 그 금액에 있어서 그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불편함이 느껴질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하다라는 대부분은 게 좀 미친 거 아니야? 상식적인 생각인 거죠 사실. 그리고 우리 그 민원연 안에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일부 운영인들께서는 뭐 밥 먹는 거 갖고 너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걱정을 해주시는 거지. 기자들하고 척지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근데 나는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그리고 그러면 이 민원연이라는 시민단체가 왜 있어야 하는데 언론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시민의 관점에서 얘기하려고 모인 곳인데 뭐 이제 그런 일들도 내부에서 얘기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아니 사람 막 80명 100명 불러놓고 뭐 마지막이다 먹어라 이거 아니잖아 이거는. 아니 근데 마지막이니까 뭐 먹어라 뭐 저기 마셔라 이게 아니고 그 시장들이 그 언론과 간담회를 하는 아니 언론뿐 아니라 메커니즘이 있다고요. 이게 취임하고 나서 기자들하고 오찬할 수 있죠. 그러면 떠나기 전에 기자들하고 오찬할 수 있죠. 이게 뭐가 이렇게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뭐 영란법에 만약에 위법이 됐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건 이제 기자님 숫자 시각인 거고. 숫자 가지고 임팩트는 있는 건 맞아.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관점이 저는 조금 저는 그렇다. 기관이 기자들한테 밥을 대접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기관이 자기 취임했다고 기자들한테 밥을 사고 인사를 해야 해요? 기자도 저기 밥 사요. 아니 나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냥 같이 회의실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럼 잘못하면은 밥값은 그건 안 되고 말꼬리 잡는 차값은 안 거잖아. 되고. 우리 그 정도 얘기해. 그건 말꼬리 잡는 싸움인 거고. 저는 그 관점이 이거는 스몰띵이니까 이 정도 넘어가고 이거는 좀 큰 거니까 이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그 시각이 조금 그래요. 그래요. 그건 정진호 선생님의 시각이니까 여기까지. 예, 거기까지 얘기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요. 기관은 언론은 사실은 그 언론인들이 시장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뭐 권인호 의원 같은 뭐 이런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뭔가를 얘기하고 물어보고 하는 거는 본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시청자나 독자가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취재라는 그런 특권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누가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시청자나 독자를 대신해서 그 일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은 우리가 공적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심지어는 뭐 입법사법 행정위 제4부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그걸 용인해 주는 건데, 그 지위가 때로는 그러니까 친소관계 내지는 아까 말한 그러니까 당연히 그 관으로부터 내가 니네들 좋은 기사 써주고 아니면은 나쁜 거는 좀 마사지도 해주고 이럴 수 있으니 라고 해서 그 친소관계로 영향이 되면서
이런 밥 먹고 뭐 하는 것까지 발전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게 관행화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그런 일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번 이슈는 그걸 약간은 이슈를 분리해서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오랫동안 이 문제의식 중에 하나인 이제 언론과 이 지방 정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 관점이 있지만 그 관점은 별개고, 이제 이 이장호 전 시장께서 그 정도의 규모로 그 시간 안에 그렇게 그걸 했어야 되냐는 저는 조금 분리해서 봐야 맞아요. 된다고 저도 그 두 가지를 생각해요. 다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네. 두 가지를 다 지적하는 거고, 강 기자님은 이제 그게 두 가지 다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아니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거는 관점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1,000만 원을 쓰면 나쁜 거고 일주일 동안에 100만 원 쓰면 괜찮은 거예요. 전 이 관점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내가 일주일에 100만 원 쓰면 괜찮다고 얘기한 적 그러니까 없어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에 1,000만 저- 원은 저- 과하다. 자, 잠깐만요. 기자님, 과하다라고 나 좀 하는 전에 얘기했죠. 그 기준이 나는 뭐예요? 일주일에 100만 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쵸? 하여튼, 네. 그래서 지적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권인호 의원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하나는 시장이, 임기 말에 시장이 과연 그 세금을 본인 쌈돈 쓰듯이 그렇게 막 써도 되느냐, 과하게 라는 거. 두 번째는 그렇게 과하게 쓰는 거를 언론이 지적할 법한데 그렇게 지적하는 언론이 없었고, 심지어 그 과하게 쓰는 그 대상 중에 언론도 있었다는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나오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뭐 제가 오늘 한 얘기는 요겁니다. 네. 그동안 저도 관심 가진 주제는 이제 언론이랑 뭐 정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정부랑 정치랑 언론이랑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되느냐는 사실 좀 토론거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관계 맺는 건 맞는데 공적인 자원을 거기다가 어느 정도 써야 되고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어야 되냐. 사실 뭐 일정 부분은 이 고착화되어 있는 관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고착화되는 그러니까 관계.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그런 자원을 활용하면서 예를 들어 자주 만나는 분들이나 관계들이 더 가까워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과정에서 또 폴리널리스트들도 많이 탄생이 됐고. 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번에 그런 안 관계들이 쓰셨어요. 가고. 폴리널리스트. 좀 보고 있어요. 네. 아직 인사가 안 끝났잖아요. 네. 아니 위에 갔는데 아니 캠프에 갔잖아. 아, 인사도 써야- 아직 안 끝나. 쓰셔야지. 인사다 하면은 한번 정리할 생각이에요. 왜 이렇게 나한테 날이 섰지? 그게 그게 아니라 저기 왜- 거기 누군지 뻔히 아시면서 그건 안 쓰시니까. 아니 아직 인사가 다 안 났잖아요. 예, 좀 기다리세요. 네. 아직 예를 바깥 들어서 사람 많은데. 뭐 교통공사 지난번 민선 8기 때 교통공사 거기 뭐 거기 그리고 저기도 관광공사 이런 분들부터 인사 난 다음에 제가 그거를 발표했거든요. 성명서 내고 인사 다 나면 그때 한꺼번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런 생각인 팔 거고. 안으로 굽으시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팔을 안 하고 난 그렇지 않아요. 나는 민선 7기 때도 내가 제일 많이 까댔는데. 권인호 의원께서도 이제 의정활동 하시면서 한번 그런 토론회 같은 거 좀 네. 마련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러니까 뭐 언론들이 지역 언론이 어렵습니다. 뭐 그리고 지원을 어떻게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지역 언론이 어렵고 지원도 필요해요. 근데 지원에 앞서 그럼 과연 언론은 그만큼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의 김재현 교수님이 예전에 그런 논문을 쓰셨는데 뉴스 사막화라는 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언론의 가장 건전한 그 구조는 그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자신들이 생산해낸 뉴스 컨텐츠로부터 발생한 매출 구조가 그게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사의 판을 활용한 광고 홍보, 그리고 관으로부터 이제 받는 그런 이제 지원금, 이런 구조가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지역 언론 구조 보면은 관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전체 매출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제 날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미국에서 뉴스 사막화는 로컬로 갈수록 보는 분들이 없으니까 없어지는 거야 이제. 중앙에 뉴스들이. 종속되고 뉴스들이 그렇게 사막인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라 로컬로 갈수록 더 견고해진다는 거야. 왜냐면은 시장에서 도태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1인 미디어들 가서 광고 받고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들은 넘쳐나는데 반대로 시민들, 독자들부터 외면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또 다른 의미의 사막이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논문에서 이제 지적을 하는데 딱 저는 굉장히 좀 공감하는 바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는 올려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강은성 기자 같이 훌륭한 관점 있는 기자들도 있지만은 정말 그렇지 않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생각이 다르거든. 옛날부터도 많이 달라왔고 근데도 같이 잘 지내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 저게 과연 저런 분을 기자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부터 해가지고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이제는 좀 올려놓고 좀 꺼내놓고 얘기할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정치인들은 사실 언론하고 착지고 싶지 않아서 말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권 의원님은 청년의 패기가 뭡니까? 청기선 씨의 패기 뭡니까? 한번 가봅시다 우리. 예? 든든한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지역 언론 개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언론의 지형이라든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제 기자님들이랑 만나면서 알아가는 게 많긴 한데 저는 핵심적인 지점은 새로운 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물을 비판하거나 그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물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영역이지만 잘 들어보니까 정치의 문제든 정부의 문제든 언론의 문제든 문화예술계의 문제든 근본이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이야기가 반영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내용이 반영되고 참여가 돼야 되는데 그 모든 영역에 그런 게 없어지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만 도는 방식으로 고착화되는 거는 그건 뭐 정치가 다르냐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새로운 대안적인 이야기랑 대안적인 정치, 그걸 얘기하는 정치인, 그걸 말하는 언론을 만들어 갈지는 충분히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 판좀 깐다는 얘기잖아, 그쵸? 이제 공적 영역으로 들어갔으니까. 아까 그랬잖아, 공무를 할 수 있어서 어깨에 책무가 막중합니다. 네, 예.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한다고 했어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